자, 이번에는 각종 위원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자고요. 이번 그 시험에서도 위원회 관련 문제는 한 문제에서 많게는 세 문제까지 그 출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번도 역시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는 아주 효율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자, 14번의 각종 그 위원회, 여기에서 이 14번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끝내놓으면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세 문제가 확실히 득점이 된다. 아주 공부해볼 만하죠? 이렇게 한다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먼저 그 위원회 하게 되면 어떻게 구분하자고 그랬죠? 첫 번째가 이제 각 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일선위원회냐, 그러니까 교도소나 구치소에 설치 운영되는 그 위원회, 이것이 일선위원회예요. 그래서 그 일선위원회에 해당하는 위원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확실히 그 기억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거 위원회. 자,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그 위원회로서 특히 그 시험에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뭐냐면은 교정자문위원회예요. 이 교정자문위원회가 왜 이번 시험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정자문위원회가 각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였어요. 즉 일선위원회였죠. 그런데 이 교정자문위원회를 몇 년 전에 법률 개정해 가지고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법조문에 있어서도 최근 5년 이내에 개정된 법조문은 제1차적으로 출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개정된 그런 법령, 이것은 확실하게 숙지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그 법령 풀이집에서도 이제 이 법 71조 거기 교도 자극과 관련된 그 규정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개정이 됐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도 이 개정된 법조문, 이것은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개정됐다 해서 그 법령 풀이집에 강조해 놓은 그런 조문들, 이런 것은 제1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공부하는 요령과 관련해서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은, 이 법조문에 있어서도 그 많은 조문이 모두가 다 출제 비중이 높은 조문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조문들 중에서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 위주로 1단계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출제 가능성이 높은 조문들 공부한 뒤에 이제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은 좀 더 세부적으로 확대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냥 모든 조문을 그냥 머리 글자 암기법 써가지고 암기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시험장 들어가면 더 헷갈려 버리게 돼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조문을 그냥 평면적으로 머리 글자 암기법 써가지고 막 달달 암기하기보다는 법조문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예측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법령 풀이집 가지고 공부는 여러 수험생들한테 감사 인사를 받았는데, 그런 점을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된 법령 풀이집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은 그 법령 풀이집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가 교정자문위원회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중앙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로서는 교정관련위원회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잘 구분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 먼저 단계별로 각 시설별로 설치 운영되는 일선위원회는 규심사위원회가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분류처우위원회, 그리고 징벌위원회, 그리고 이제 취업지원협의회, 교도관 회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 설치 운영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시설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는 그 인원 구성이 9명까지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7명 이하로 돼 있죠. 다만 이제 이 취업지원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사가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해야 할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취업지원회는 내부위원하고 일부위원을 따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취업지원회 협의회 먼저 보시면은 취업지원 협의회 하게 되면은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부위원하고 일부위원을 이렇게 뒤바꾸는 함정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점 특히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일부위원과 10명 이상의 내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면서 자 그래서 이 취업지원협의회도 3명 이상 5명 이하의 내부위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부위원은 이렇게 많이 참여할수록 좋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 제한이 없어요. 하한 제한만 10명 이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일부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교도소와 구치소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가 취업지원협의회지 이것이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가 아니다 하는 점을 구분하면서 취업지원협의회 그리고 취업지원협의회는 시행령에서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둔다가 아니죠. 그래서 이 취업지원협의회는 다른 위원회와 달리 둘 수 있다가 맞는 것이지 둔다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무적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필요적 기구가 아니죠. 그래서 취업지원협의회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억을 해놓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처우위원회의 경우에는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였어요? 첫째, 이 분류처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외부 인사는 참여하지 않는다죠. 그래서 이 교정시설에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분류처우위원회도 5명 이상 7명 이하지 9명 이하가 아니다. 9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가석방 심사위원회 중앙위원회죠. 자, 그래서 그 점 분류처우위원회와 그 다음에 징벌위원회는 공통적으로 5-7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5명 이상 7명 이하. 그 다음에 규유심사위원회는 6-8로 구성한다. 6명 이상 8명 이하. 자, 그래서 규유심사위원회하고 징벌위원회, 분류처우위원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 인원 구성에 있어서는 징벌위원회와 분위는 5-7로 구성하고 규위는 6-8로 구성한다. 이렇게 대비시켜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류처우위원회는 내부 인사로만 구성되지 외부 인사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규유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는 외부 인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규유심사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몇 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몇 명 이상이에요? 3명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이에요? 그렇지. 2명 이상이죠. 그리고 징벌위원회가 외부 인사가 3명 이상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 2명 이상인지 3명 이상인지 이게 헷갈리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점을 항상 잘 대비를 해야 된다. 헷갈릴 수 있는 것을 항상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공부를 해야지 무조건 맞고 품는 식으로 하나씩 암기하게 되면은 시험장 들어가면은 헷갈리기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그런 떨어지는 준비를 하지 말고 항상 합격하는 거 준비를 해 나가시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구분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회의는 당연히 교도관들로만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외부 인사는 참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교도관회의와 분류처우위원회에는 외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거. 자, 반면에 교정자문위원회는 각 교도소나 구치소에 설치 운영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기 때문에 누구를 자문하는 거야? 소장을 자문하는 게 아니고 시설의 장을 자문하는 게 아니야. 지방교정청장을 자문한다. 자, 그래서 이것도 과거에 일선위원회에 있을 때는 소장에 대해서 자문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교정자문위원회 자문 대상은 지방교정청장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교정자문위원회를 과거에 규정하고 지금 현재 규정을 뒤바꿔서 이렇게 함정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하세요. 그리고 과거에 일선위원회로 교정자문위원회 됐을 때는 당연히 인원 구성도 10명 이상 15명 이하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5명 이상 7명 이하로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교정자문위원회가 바로 10명 이상 15명 이하죠. 자, 그래서 이 15명 이하, 이걸 아까 이 취업지원협의회하고 헷갈리도록 출제하니까 그 점 이거 주의하라 하는 거. 자, 그래서 10명 이상 15명 이하. 그리고 교정자문위원회는 분류처위원회와는 달리 뭐야? 내부 인사는 전혀 참여할 수가 없죠. 외부 인사로만 구성되는 거예요. 교정자문위원회. 그리고 이 교정자문위원회, 이것은 이제 이 법조문에 있어서 둔다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거 바로 옆에 있는 거 조문, 그래서 교정위원이 있죠. 교정위원은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자, 그래서 이 교도관회의는 소장, 그리고 부소장, 그리고 각과의 과장과 소장이 지명하는 6급 이상이지 7급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6급을 7급으로 바꾸는 그 함정을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이기 때문에 5명 이상 9명 이하죠. 그 다음에 또 좀 주의할 것이 뭐였냐면은 인원 구성에 있어서 각 위원회의 인원 구성에서 위원장 포함이지 위원장 외의 5명 이상 9명 이하가 아니에요.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상 9명 이하가 아니다. 이런 것을 좀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그 조문까지 해서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징벌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징벌위원회를 개최하려면은 외부 인사가 반드시 1인 이상이 참석을 해야죠. 그래서 1인 이상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이것을 3인 이상으로 또 함정 유도하죠. 외부 인사 구성할 때 외부 인사 참여는 3명 이상이고, 그 다음에 징벌위원회를 개최할 때 외부 인사로서 참여하게 할 것은 1명 이상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징벌위원회도 1명 이상인지 3명 이상인지 이걸 함정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하고 의결정족수 관련해서도 분류처위원회만 독특한 사항이 뭐였어요? 그렇죠. 분류처위원회를 개의하려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그 출석이 있어야 된다. 이게 특징이야. 나머지는 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이죠. 그렇지만 분류처위원회만큼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된다. 자, 그래서 분류처위원회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독특한 사항 구분할 거 뭐예요? 첫째, 외부 인사 참여할 수 없다. 두 번째, 개의정족수로서 이제 과반수 이상 출석이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해야 된다 하는 거. 자, 그 점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나머지 위원회들은 모두가 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다음에 또 찬성하는 데는 모든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뭐예요? 출석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요. 그래서 그 점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서 3문제가 득점이 됐어요. 자,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들 합격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나머지 기간 동안만 차분히 정리해 나가도록 하세요.